내일 시장,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번에도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볼게요. 오늘 이슈 TMI 어떤 이슈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볼까요? 네, 이번 주에 가장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19일 날 내일 개최되고는 세미콘 코리아 2025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죠. 이 전시회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섹터,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, 최근 수급기죠. 이번 주에 우리가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CXL 디램에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들이 일부 좀 부각이 됐던 점, 특히나 소캠 같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선별적으로는 약간 섹터별 수급의 어떤 양극화들은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, 이번에도 가장 큰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이 소재 부분들은 단연 좀 유리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유리기판 관련 소재 내지는 장비주들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일단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한 50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좀 하는데, 여기서는 단순하게 해당되는 장비라든가 소재를 좀 공개하기보다는 칩 메이커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, 여기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관련된 어떤 계약을 좀 매칭하는 그런 어떤 전시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대 요인들이 다른 칩 메이커사들이 국내 좀 방안을 해서 해당되는 기술이 고도화된 그런 장비라든가 소재에 관련된 관심도가 좀 커질수록 적용 효과 관점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AMD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시놉시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기조연설을 좀 하게 되는데, 여기서 신기술을 공개하는 부분들, AI 관련된 산업 전략,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 공개 관련된 전략들이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을까,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좀 공개되는 기술도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, EUV 신기술이 있고요. 디램의 미세화 기술,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련된 기술, 이런 것들이 공개가 좀 된다면 연속해서 연동되는 이런 장비주들의 흐름들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겠고,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차세대 EUV 기술, 그리고 HBM의 적층 기술, 그리고 3D D램에 관련된 개발 성과를 좀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양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과연 어떤 장비와 좀 매칭이 좀 될 수 있는가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장비주들에 대한 신규 장비 공개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, 여기서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같은 것들, 그다음에 HBM 기술이 고도화를 좀 이루는 그런 부분들은 미세화 공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단 공정에 좀 투입되고 있는 미세화 공정 장비가 얼마만큼 상향된 성능을 좀 보여줄 것인가,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. 소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유리기판이 좀 될 것 같은데, 일단 SKC가 올 이제 하반기부터 부분 양산이 좀 돌입을 좀 하게 되죠. 아직 적용되고 있는 기판의 대량 양산 현재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 좀 있지만, 점진적으로 이 검사 장비라든가 공정용 장비가 계속해서 좀 개발되고 있고, 이 부분은 시 양산 과정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투입되는 그런 수주의 향후 성과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TGV 장비 같은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가 세미콘 코리아를 앞두고 관련해서 또 시장의 모멘텀이 시장을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 살펴봤는데요. 전반적으로 쭉 살펴주셨습니다.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시장에 어느 정도의 발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른 탄력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셨는데, 일단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건 유리기판 쪽입니다. 그럼 대표님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리기판에 관한 사업 현황이 어떤지 보고 싶고, 그 안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더 나아가서 SK와 삼성전자의 현 위치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려봐도 될까요? 네네. 가장 빠른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C죠. SKC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합작 공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 공장 체제를 좀 구축을 했어요. 이제 1공장이 올해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부분 양산이 좀 들어가게 됐고, 이 공장에 관련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 향에 관련된 유리기판의 어떤 적용처가 현재 좀 엔비디아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스케일러들의 이 자체적인 어떤 주문형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과 연동돼서 해당되는 수요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, 이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삼성전기가 후속 주자로서 지금 이제 올해 연말에
시제품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겠다는 좀 공언을 좀 했죠.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의 이런 기술 개발 운영 효과를 같이 좀 공유해서 삼성전자가 좀 주도할 수 있다는 최근에 어떤 보도가 좀 있었죠. 이 부분은 아직 전반적인 어떤 소재에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패키징용 유리기판이라고 좀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반대쪽 공정용 안에 들어가고 있는 유리기판의 어떤 대량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를 좀 주도한다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파급력을 좀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LG노텍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화된 유리기판에 관련된 양산 체계를 좀 구축하지 못했지만 역시나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파일럿 제품에 관련된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국내 경우는 한 3개 기업들이 현재 유리기판에 관련된 사업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인텔 같은 기업들 2030년까지 대량 양산의 목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경우에는 자국 소유와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격차 부분에선 현재는 SKC 앱솔릭스가 좀 가장 빠른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점유 격차는 SKC 앱솔릭스를 좀 필두로 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도 우리 국내 SKC는 압도적으로 또 앞서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또 기술력이라는 건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SK 그리고 LG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3파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. 새로운 경쟁 구도가 될 것 같아요. 이 유리기판 기술력과 상용화를 누가 빨리 앞당기느냐. 네. 이러한 경쟁 구도 계속 될 텐데 어떻게 보실까요, 대표님? 경쟁 구도 관점에서 현재는 SKC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SKC는 역시 SK그룹과 맞물리는 밸류체인 안에서 확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기를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공장으로 좀 지정을 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좀 개발을 좀 주도하고 양산에 관련된 외주 생산은 삼성전기가 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나 삼성전자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. 그렇다면 LG노텍의 경우에는 여기서 양산된 유리기판을 어떻게 좀 구현을 할 것인가. 그렇다면 저는 그 해당되는 수요처는 중국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미국의 코닝이라든가 뭐 독일도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판 연구를 하고 있기보다는 소재죠. 유리기판에 이제 글라스를 구현하는 그 유리 소재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인쇄회로를 좀 세우는 기술과는 좀 다른 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소재는 강화 유리보다 좀 더 내열성들이 좀 더 강하면서 무게감들을 좀 더 낮추는 그런 효과들이기 때문에 독일과 미국의 코닝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재 관점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. 기판에 관된 회로를 삽입하고 이를 양산화해서 기판으로 좀 양산 체제를 만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구체적인 대량 양산 체제의 관점에서 그런 밸류 체인들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